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충전하는 시간 쇼트업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팀킴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순간을 기억하실 텐데요. 얼음 위에 체스라고 불릴 만큼 전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스포츠가 바로 컬링입니다. 오늘 쇼트업에선 문승태 광주 컬링협회 전무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과 지역민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 컬링경기연맹 전무이사 문승태입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컬링이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컬링이 참 낯선 운동입니다. 컬링의 기원은 아마 동계 스포츠 중 팀 스포츠로서는 가장 오래된 스포츠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은 라틴어로 나와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한 수도원과 수도원장이 빙판 위에서 스톤을 던져서 내기를 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톤 내기. 네, 스톤 내기. 아마도 혹독한 그 북유럽의 그 빙판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컬링이 모두가 하는 그런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닌데 네. 이 종목에 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약 20년 전, 정확하게 20년 전입니다. 2005년도에 광주시 체육회 제 친구가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광주 동계체전 대비 동계팀을 창단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요. 컬링이라는 종목이 아주 생소했던 종목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한번 모험을 해보겠다는, 개척을 해보겠다는 개념으로 컬링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창단을 시키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영미, 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국 컬링 산업에도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많은 영향을 줬죠.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그 컬링을 아시는 분이 체육 관계자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컬링이 평창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실업팀이 창단이 최초로 됐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전용 경기장을 최초로 만들었죠. 전국 최초로 컬링 전용 경기장을 만들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동호인 또 실업팀 창단 이렇게 하죠. 그 팀들이 대표팀이 선발돼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성적이 좋으니까 뭐 사람들이 그때 저한테 컬링 뭐 이래서 전혀 몰랐었는데 이런 운동을 종사하고 있느냐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사실 유명하지 않은 종목인데 어느 순간 저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다 보니까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컬링 종목을 지켜볼 텐데 네. 그러면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경기 관람할 때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컬링은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립니다. 체스. 체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매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스톤을 이렇게 놨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작전을 짜야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과 분석과 그걸 또 실행에 옮기는 그런 행위를 보면은 굉장히 짜릿한 전율을 느끼실 수가 네. 있을 것입니다. 고도의 심리적인 게임입니다. 그것에 관전 포인트를 맞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이제 스톤을 배치하는지 네, 또 그걸 또 어떤 어떻게 전략을 쳐내고 어떻게 막고 어떻게 넣어서 몇 점을 딸 수 있겠는가. 네, 그런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저희가 뭐 전략 게임을 분석하듯이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근데 이제 있겠네요. 보시다 보면 저런 수가 있었구나, 저래서 저 스톤을 저기다 놨었구나 라고 뭐 한 게임만 보시면 그것이 이렇게 인지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광주 혹은 전국에서 컬링 종목이 더 대중화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더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 광주 쪽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장 큰 문제가 훈련장이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게 염주 실내 빙상장이 한 군데 있는데요.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게 9시부터 6시까지는 일반인이 이용합니다. 스케이트 뭐 학생들이나 뭐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요즘 유소년 아이스 하키가 굉장히 붐이더라고요. 네.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비싼 대관료를 지불하고 훈련비를 지급하고 뭐 캐나다에서 코치를 데려오니 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팀들이 저녁 시간을 가져가고 있고 또 쇼트트랙이랄지 피겨랄지 이런 선수들도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빙상장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제 바람이나 또는 이 빙상협회나 이 바람이 우리 광주에 빙상장이 한 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뭐 2, 3년 전에 염주 실내 빙상장을 리모델링을 좀 수리를 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봤더니 30억이 넘었더라고요. 그 자금이면은 예산이면은 뭐 2층 복층으로 빙판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부지에다가 빙상장 하나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시민과 더 많은 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을 건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시에서나 시체육회에서나 또는 도시공사에서나 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선수 수급 문제입니다. 뭐 알다시피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또는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야구나 축구 같이 우리 아들을 야구 선수로 키워야겠다. 뭐 재질이 있다. 뭐 골프 선수를 키워야겠다.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선수를 영입하기가 진입 장벽이 좀 있다. 네, 굉장히 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실은 전국 동계체전에 6개 팀을 계속 출전시켰습니다. 뭐 여중, 남중, 여고, 남고, 여일, 남일 6개 팀. 그러면 선수가 30명입니다. 그 30명을 계속 출전시켰는데 너무 수급하기가 힘듭니다.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이 시간에 와서 조금만 해주라. 자, 내가 뭐 데려다 주마, 밥 먹여주마, 옷 주마 이렇게 했습니다. 해도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훈련도 안 나오고 뭐 내일 출전인데 가기 싫어요 안 가는 수도 있고 얘가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다 것은 하계 종목은 지금 초, 중고에 일반에 전부 창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육상부랄지 태권도부랄지 창단이 되는데 동계체전은 창단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학교도 없습니다. 지금 광주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광주시 체육회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동계체전에도 좀 관심을 갖고 뭐 스케이트부랄지 쇼트트랙부랄지 컬링부랄지 이런 것을 좀 육성해 줬으면은 그 선수들 데리고 지속적으로 훈련과 출전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빙상장도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지원도 조금 더 있어서 선수 수급도 훈련 문제도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서 나에게 컬링이란, 이사님께 컬링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우연찮게 약 20여 년 전에 컬링이라는 종목을 대하게 되면서 하다 보니까 참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고 예를 들자면 창단 2년째 저희들이 그때는 지원도 없어가지고 그 컬링 슈즈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 팀이 한 몇 군데가 됐죠.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이런 거 됐었는데 저희들이 2년째 되던 해 의성에서 전용 경기장 개관 기념으로 거기서 동계체전을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 막 새벽에 7시 반 티업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헌 운동화에 착용을 불가하겠다. 새 운동화만 신고 와라. 그때는 슈즈가 없으니까 슈즈가 있는 팀은 그대로 가는데 컬링 전용 슈즈가 없으니까 그 우레탄 카바를 더 씌워가지고 덮버섯 같이 더 씌워가지고 슬라이더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헌 운동화도 됐었는데 태능에서 할 때는 이제 의성에서는 새로 이렇게 준공을 했으니 안 된다.
갑자기 그 시간에 어디 운동하러 사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시장에 가서 실내화를 사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얀 실내화 아시죠? 거기에다가 슬라이드를 착용해서 경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 경기에 이겨서 저희들이 동메달을 획득했는데, 뭐 일간지에 그렇게 나왔죠. 언론에 뭐 실내화 의기적이다 이런 말도 나왔을 때 참 네. 눈물도 흘리고, 네. 선수들하고 고생 보람도 있었고 눈물도 흘리고, 저희가 동계체전에서 열악하지만은 3번의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체육회 동계 종목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 젊음이랄까 중장년층을 보냈는데 좀 열정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네. 요즘은 조금 좀 후회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후회보다는 최종 유종의 미를 제가 만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잘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사님의 뭔가 희로애락이 가득 담긴 네, 그런 네. 스포츠 종목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사님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